있습니다. 방금 우리 오답 맨 뒤에서 했던 두 문제고요. 개념 잠깐만 점검을 할게요.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독립의 개념부터 좀 다시 돌아가 보자. 독립이 뭐냐면 조건부 확률에서 A라는 확률을 볼 때 얘가 A바 B로 보는 확률이나 한글로 읽어볼게요. B가 이미 일어났을 때 동시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또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선생님 녹화 눌렀나? 돌아오고 있죠? A바 B 열어봤을 때, 자 한글로 읽어볼까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동시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PA나 한글로 읽어볼게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나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게 독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럴 때만 독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 됐죠. 또 확장판으로 A여와 B, 그리고 또 A와 B여, 그리고 A여와 B여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의 개념을 봤습니다. 자, 이게 구분이 돼야 하는 게 배반이죠.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얘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배반은. 배반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겹치는 게 없으면 끝나는 건데 독립은 좀 복잡한 개념이죠, 보시면은. 얘는 벤 다이어그램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지 않고 간다면 독립을 활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사건을 확장을 시켜서 독립시행으로 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 뭔가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다고 쳐봅시다. 전 국민이 저번에 가서 이제 코로나 주사 같은 거 맞았잖아요. 주사 맞을 건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접종에 성공할 확률과 내가 접종에 성공할 확률은 어떤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지. 가족도 아니잖아. 그런 거를 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인 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주사위나 동전 던지는 거는 당연히 이걸 반복하면 독립이야. 동전을 주사위를 던지다가 갑자기 뭐 부러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독립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경기 같은 것도 스포츠 경기도 전부 다 독립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림픽 출전해서 양궁을 쏘라고 나갔는데 옆에 중국 선수가 있어. 그럼 중국 선수가 맞출 확률과 내 확률은 아예 독립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독립임을 인지를 하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N을 파악해야 됩니다. N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복 시행의 횟수가 됩니다. 10번 하겠다, 30번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R을 파악해야 됩니다. 특정 조건이죠. 이게 딱 하나라고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이상 몇 이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한 확률 P를 가져와야겠죠. 원하는 사건의 확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가면은 주사위를 5번 던질 건데 5번 던진다라는 게 일단 N이 오고, 콤비네이션, 그래서 3번 중에서 짝수가 나온다.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짝수가 나올 확률은 세제곱 배분해 주겠다라는 거고, 남은 2번은 이렇게 제곱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어떤 계산에서 왔냐면은 우리 앞에 1단원 이항 정리 기억나죠? 이항 정리해서 이 식을 먼저 처음 받고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가져가랬어.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5번째 시행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5번의 시행 중에서 짝수를 3번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그 3번을 내가 그냥 고른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번을 칠하는 게 5, 3, 10가지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다 보여드렸죠, 10개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이 5, 3으로 앞에 곱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그냥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전부 다 일어나는 각각의 확률이 짝수 정수도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을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이 일반항 자체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계산은 잘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N과 P를 파악하면 이거 계산 어렵지 않은데 더 어려운 게 뭐야? 좀 더 신경 써야 될 거? 문제를 읽었을 때 독립인 거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그 상황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오답을 하면서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이었고요. 교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뒤에 저기 연습문항 좀 가볼까? 연습문항 넘기시고 스텝 1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어디 갔지? 이광정님 좋았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125페이지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12번 그래. 수능 기출 일단 봐야겠지? 11, 12, 14 오케이. 자, 문장으로 주시는 거 다 어렵습니다. 110번은 좀 괜찮았어? 110 110번. 그럼 110번부터 가자. 이것도 수능 기출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뒤에는 그냥 다 어려웠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110번부터 갈게요. 일단 5번의 동그라미 치면서 시작할게. n이 5라는 거야, 시행 횟수가. 그러면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의 곱이 정확히 6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했고요. 이게 사실 각각 문자로 생각해도 괜찮긴 한데 더해서 5 나오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3 곱하기 2라는 게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옵션이 3 곱하기 2라는 건데 이게 사실 3 곱하기 2도 되고 2 곱하기 3도 되기 때문에 횟수를 얘기해 볼 때 앞면과 뒷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3번 되고 2번 된다는 거고 또 이제 2번 되고 3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괜찮나요? 혹시 한 가지만 했다면 다시 좀 써주시고 앞면과 뒷면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독립시행 들어갑니다. 5번의 시행 중에서 앞면 기준으로 좀 가볼게요. 앞면 기준으로 이제 3번을 시행했는데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죠? 꽤 쉬운 상황입니다. 동전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야. 귀찮아도 이거 세제곱이랑 제곱은 좀 나눠서 의미를 살려서 쓸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5번의 시행 중에서 앞면을 기준으로 가면은 앞면 2번 나왔다.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고 제곱이고 나머지 또 3번쯤 된다라는 거고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대반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서 가주시면은 통분해서 갑니다. 2의 5제곱분에 10 더하기 10이니까 20 올려주면서 약분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케이스 분량 좀 확인하시고 이제 111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봅시다. 팔씨름만 할 건데요. 3번을 게임을 할 거고 다시 3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한다. 이때 한 번의 시합에서 갑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 갑이 조금 더 유리를 하네요. 자, 이때 5번째 시합에서 갑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렇죠. 3번을 먼저 이긴다라는 거는 5판 3선승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최대 5번의 게임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미 특정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또 표처럼 써보시면은 이 게임은 5번까지 이미 끌고 가야 돼. 근데 5번째에 이미 갑이 이겼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 왜냐면 갑이 마지막에 이겨야 갑이 우승하면서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을 그어준 이유는 얘를 빼고 생각하라는 거고 여기 앞에 4번의 시행이 있겠죠. 이 4번의 시행 중에서 갑 입장에서 몇 번을 이겼어야 될까? 맞아. 그래서 얘가 3번이 누적이 되면서 우승이 되는 거야.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다 그리지 않고 4C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4번의 시행 중에서 갑이 2번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갑 기준에서 확률 계산할 거면은 갑이 이길 확률 3분의 1을 2번 들어가 주는 게 맞고 남은 2번은 을이 이길 확률이니까 3분의 1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일단 얘를 확보를 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죠. 마지막에 좀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얘가 이기는 게 공짜 우승이야? 아니면 경기를 해서 이기는 거야? 경기를 해서 이기는 거면 얘도 이길 확률을 곱해준다, 안 곱해준다? 곱해줘야 됩니다. 공짜가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끝납니다. 이건 이제 5번째에서 갑이 우승할 확률이죠. 이렇게 계산식을 써준다면 확률 계산이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못 곱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나누는 건데 얘도 일단 공짜는 아니니까 확률 계산 들어가야 됩니다. 확률이 존재하는 사건이다. 자, 여기까지 111번이었고요. 자, 다음 112번 들어갑시다. 말이 좀 긴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머니에서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상황이고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낼 거고 자, 여기까지만 했을 때 일단 분모는 7C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모 7C 확인해 줘야 돼. 여기서 멈추고. 근데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자.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여기에 물결 한번 쳐볼래? 이거 케이스 좀 나눠줘야 되거든?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여기에 물결 동전을 1개만 던지고 1개 동전 3번만 던지고 또 다음 물결 칠 곳은 저기죠? 색이 서로 같으면 물결 둘 중 하나야 어차피.
두 개를 꺼냈을 때 색이 서로 다르던가 아니면 서로 같은 거 이제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진다. 이때 시행에서 동전의 한 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아, 말이 너무 길죠? 일단 케이스 분류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나뭇가지를 두 개를 뻗어줄 거고요. 그 나뭇가지는 공이 서로 색이 같냐 다르냐 이걸로 좀 구분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적당히 좀 간단하게 뽑아주시고 색이 같은 경우, 색이 다른 경우 나눠볼게요. 확률 계산 먼저 들어갈게.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일단은 분모에 7C1을 써줄 거야. 근데 이제 색이 같다라는 말 잘 생각을 해보니까 흰색에서 같던가 아니면 검은색에서 같던가 사건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더해줄 거고 4C2 4개 있었죠? 그 다음에 3개 3C 이게 바로 2개를 꺼냈을 때 두 공의 색깔이 같을 확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색깔이 서로 다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7C2 7개 중에 2개의 공을 뽑을 건데 색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겠다라는 얘기니까 4C1 곱하기 3C1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분자를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7C가 37에 21이라는 숫자거든요. 여기서는 12가 분자고 여기서는 6 더하기 3, 9가 분자니까 9 더하기 12가 21이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이거 근데 좀 디테일하게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1이 안 나오면은 사건이 더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더 있다는 얘기야. 1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만 나뭇가지 2개에서 멈춰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둘 중 하나로 계산할 건데 여기서 한번 사건을 진행시켜볼게. 색이 같은 경우 얘가 뭐 하기로 했냐면 동전을 3번. 3번에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3번 던지기로 했고 이 경우에는 동전을 2번만 던지기로 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다르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동전을 몇 번 던지는 전부 다 무슨 사건이죠? 독립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이든 3번이든 전부 다 독립이야. 확률이 항상 똑같아. 그래서 이 독립사건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이어지죠. 자, 위에서 한번 계산 들어가 볼 텐데요. 3번의 시행 중에서 이제 마지막 조건을 읽어보자. 앞면이 2번이야. 여기서는 3번 중에서 2번이니까 바로 갑니다. 3C2를 써주시고 여기가 2C2를 써주시고 자, 확률 계산 들어갑니다. 꽤 쉬운 상황이죠? 나올 확률이 몇이지? 동전이니까 2분의 1이야. 맞아. 2분의 1에 제곱 쳐주고 뒷면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에 제곱 쳐주면 끝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얘네들이 더하긴 할 건데 앞에 있는 거랑 곱해서 가져오셔야겠죠? 확률의 곱셈 정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곱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정리하자. 21분의 9니까 약분해주면은 7분의 3이 되겠죠? 얘도 정리해주면은 21분의 12니까 7분의 4로 정리가 되겠죠. 각각 곱해서 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정리해주시면은 8분의 3입니다. 8분의 3 곱하기 7분의 3, 7, 8에 56분의 9가 되겠고요. 여기다 한번 계산해볼게요. 4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7분의 4, 얘의 확률이 7분의 1이 나옵니다. 얘네 둘이 이렇게 나왔는데 더해줘야겠죠? 자, 통분해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56분의 9 더하기 8 정답 56분의 17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가 빠졌다? 잠깐만. 몇이야? 4분의 1 7분의 4 7분의 1 7, 8에 56, 8 8분의 3 7분의 3 7, 8에 56분의 9 더하면 17 잠깐만 문제를 바꿔버렸네요. 자, 여기를 바꿔버렸다. 여기 3번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 3번 여기 크로스 바뀌었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야 됩니다. 계산해주면은 여기는 7분의 4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56분의 4, 3, 12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7분의 3이니까 4, 7에 28분의 3 통분해서 더해주면은 56분의 6 더하기 12, 18 약분해주면은 28분의 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줍시다. 자, 그림 이거 못 그리신 분들은 케이스 분류를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일단은 뒤에 계산도 중요하긴 한데 처음에 이거 색이 같냐 다르냐 확률 계산해 주는 게 중요하고 아까 또 강조한 게 이 사건이 끝나는 거를 확인할 거면은 확률의 합이 1인 거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112번이었습니다. 잠깐 풀이 좀 볼게요. 잘했고. NCR 좀 이해가 되나요? 계산이? NCR 괜찮아? P랑 R? 독립사건만 기억하면 돼. 자, 일단 맞추신 분이 거의 없어요. 요거는 완결 좀 쳐두시고 복습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잠깐 우리 113번 질문 나왔죠? 103번 한번 보고 하자. 자, 오랜만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팩토리얼 나누는 것 좀 떠올려 주시고 어디 보자. 출발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점 5에서 출발할 거고 P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게요. 1 또는 6의 눈이 나오면 여기도 물결 쳐볼까? 확률 계산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1 또는 6이니까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밑줄 칠까? 1과 6 이외의 눈이 나오면 얘는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죠? 확률 구분해 주셨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했고요. 자, 4번은 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다 볼 필요 없고 OP만 보면 되겠죠? 직사각형 OP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한 달이 됐다 보니까 요거는 까먹으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을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고 여기까지 오고 싶은 건데 이것은 이제 게임한다고 생각하면은 오른쪽 화살표를 3번 누르는 거고 위쪽 화살표를 다시 한 번 누르는 거야. 왼쪽 화살표나 아래 화살표는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최단 거리로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는 이 4번의 시행이라고 받으셨는데 이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몇 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 결정이 돼 있어. 딱 3번이 결정이 돼 있고 그 확률이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하는 게 3분의 1이랬죠. 아까 앞에 3분의 1 써놨잖아. 바로 갈게요. 4C3 4번의 시행 중에서 3번은 오른쪽 화살표 눌러라. 오른쪽 화살표 누를 확률이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1이요. 그럼 그걸 몇 번 제곱해 주신 거야? 3번이요. 반대편에 한 번 더 남는 거 주면 되겠죠? 야, 끝났습니다. 확률 계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반에는 그 누르는 것 자체가 독립인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독립 시행의 확률을 쓴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스스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113번까지 해서 일단 스텝 1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야, 문제 읽기만 해도 어렵다.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115번이 가장 사정으로 나올 만한 딱 수준이에요. 사실 117번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이런 거는. 평가원에서 내기에는 깔끔하진 않고. 115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1단계 치료를 한 다음에 성공한 환자만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까지 완치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독립 너무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것 같아.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는 독립이야. 그리고 1단계와 2단계의 확률이 2분의 1과 3분의 2야. 이때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하였을 때 완치될 것으로 판단될 환자와 2명의 확률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읽어봤는데 도통 n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독립이니까 독립의 개념을 한번 사용해야 될 것 같아. 독립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뭐죠? 독립일 때만 할 수 있는 거는 교집합의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독립일 때만 쓸 수 있는 계산법이죠. 근데 이거 말로 다시 읽어볼까요? A와 B를 각각 1차와 2차의 접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내가 완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것을 A교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1차 통과 그리고 2차 통과. 그래서 완치가 됐다.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이거를 바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각각 곱해서 가자는 거지.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제시한 확률이 이제 몇이냐면은 2분의 1과 3분의 1이야. 곱해주면은 완치될 확률입니다. 끝났어요, 이거. 이게 뭐예요? 완치될 확률이에요.
1, 2차 모두 통과해서 완치될 확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문제 절반 푼 거거든? 이 뒤가 뭐가 어렵냐면은, 자, 이 4명의 동그라미 치자. 일단 4명이 접종을 하러 오셨거든요? 일단 오늘 다 처음 보는 관계라고 할게요. 전혀 관계가 없고. 자, 그럼 4명이 접종을 한다라는 거는 전부 다 무슨 사건일까, 얘도? 독립이야, 맞아. 내 옆에 있는 다른 3명이 완치가 될 거냐는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4명 동그라미 쳤으면은 4명에다가 옆에다가 N은 4라고 적어봐. 그 4명이 접종하는 것마저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쓸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명 중에서 몇 명을 요구했죠? 4C, 2명을 요구했죠? 그럼 이제 완치될 확률 바로 가져올게요. 3분의 1. 3분의 1이 완치될 확률이고, 자, 2명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2명은 아쉽게도 완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3분의 1을 또 2번 먹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확률 계산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가 있으니까 계산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통분해서 합시다. 81분에 4, 6, 24. 약분해주면은 27분에 8이라는 숫자가 남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 자, 이게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바뀌기만 하지 아마 구조가 똑같은 문제가 매년 나올 거예요. 확통이라는 과목에서 6평, 9평 수는 계속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확인하시고 118번 좀 바로 가볼까요? 118번 실력업 117번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습니다. 확률 변수를 잡을 수 있는 문제라서 118번 먼저 가볼게요. 자, 아까랑 좀 비슷하게 수직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선 하나 그려주고 본다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가운데 0을 찍어주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이거 확률 자체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옆에다 써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걔를 앞으로 한 칸, 홀수의 눈이 나오면은 뒤로 한 칸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주사위 던지기를 10번 동그라미 쳐야겠죠? n은 10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10번 시행하셨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으셨으면 얘기했듯이 수직선을 그리셔야 돼요. 시각적으로 보는 편이 훨씬 쉽거든요. 가운데 0, T를 좀 위치를 해두시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 이하라는 거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왼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를 한번 위치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뭐 짝수, 홀수로 나누긴 했으나 확률이 너무 쉽습니다.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올 확률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볼 것이고요. 뒤에서 또 파악한 정보가 시행 횟수가 10이라는 거는 파악을 하셨고 내가 스스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뭐야? 주사위를 10번 던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몇 번을 하시든 독립사건임이 보장돼 있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나는 n을 10으로 보고 독립시행의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바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번 중에서 몇 번 앞으로 가고 몇 번 뒤로 가고 이걸 아직 계산 안 했잖아. 그죠? 요거 계산하기 좀 어렵거든요. 한번 변수를 잡아보겠습니다. 변수를 잡겠다라는 말을 문자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짝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플러스 1 먹여주는 거고 홀수는 이제 빠꾸 하는 거 마이너스를 먹여주는 건데 각각 몇 번 나오는지 모르고 그걸 계산하고 싶은 상황이죠. 문자를 잡자 이거야. 여기에 x회 여기에 y회 문자를 잡아볼게. 근데 y라고 쓸 수 있긴 한데 어쨌든 n이 총 횟수가 10이니까 얘 그냥 바로 10 빼기 x라고 쓸게. 둘이 더해서 10번 시행한 거니까. 일단 x랑 10 빼기 x라고 한번 잡아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위치를 한번 표현해볼까? 자, 이 점의 위치는 일단 0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x번만큼은 앞으로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 빼기 x번만큼은 뒤로 한 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 빼기 x가 되고요. 이게 바로 좌표의 위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 이게 바로 위치인데 이 위치에 무슨 값으로 계산해 주는 게 편할까? 절대값으로 계산해 주는 게 편하겠죠. 혹은 절대값이 그냥 뭐 별로라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가셔도 된다는 거야. 이 사이에만 있으면은 절대값,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내려서 정리 좀 해볼게요. 2x 빼기 10이 되겠지?
마이너스 3보다는 이상이어야 되고 3보다는 이하여야 돼. 그래야 원점에서 거리가 3 이하인 거잖아. 자, 이거 정리 좀 끝나거든요. 10다고 갈게요. 7 나오겠고 2x 나오겠고 13 나오겠죠. 2로 나눠볼게요. 3.5보다는 이상이고 6.5보다는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x라는 건 어쨌든 횟수, 정수다 보니까 가능한 x가 나오거든요. 4와 5와 6 세 가지가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세 가지 가능성 나왔어. 그러니까 말로 다시 하면은 주사위를 10번을 던질 건데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x회가 4번이거나 5번이거나 6번이면은 오케이, 괜찮다는 얘기야. 자, 독립시행의 확률로 바로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10시 갑니다. 10시 4. 그리고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야. 어렵지 않아. 그냥 퉁칠게, 10제곱으로. 어차피 뒤에도 2분의 1이니까. 얘도 10시 5 치고 그냥 2분의 1을 10제곱으로 퉁칠게, 한 번에. 얘도 10시 6이야. 그리고 또 확률은 2분의 1에 10제곱이 되겠죠. 자, 통분해서 바로 가볼까요? 2의 10제곱분에 올려줄게요. 10시 4 한번 계산해 볼게요. 참고로 10시 6도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쓸 겁니다. 10시 4는 19, 8, 7, 6회까지 약분했고 4, 3, 2, 1, 2, 4, 8, 3, 3, 7, 21, 210입니다. 210 더하기 210 또 가져오세요. 왜? 10시 4랑 10시 6은 그냥 같은 숫자야. 그럼 10시 5만 마지막 계산하자. 19, 8, 7, 6, 5팩 약분했고 5, 4, 3, 2, 1 2, 5, 10 날려주고 4, 8, 2 날려주고 3, 9, 3 날려주고 6, 6에 36에다 7 곱하면은 6, 7에 42, 4 올려주면서 25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끝나겠고요. 2의 10제곱 같은 경우는 일단 외우고 있겠죠. 1024분의 420 더하기 252 계산해주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력업 문제였고요. 이제 난이도로 따진 모의고사에서 변형이 된다면 아마 4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 2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 다 풀 필요는 없고. 나머지 문제 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자, 일단 오늘도 일단 오답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예, 아쉬운지 어쩔 수 없고. 괜찮으면은 페이지 바로 넘겨서 이제 오늘의 목표 3단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들 너무 많았고요. 2단원 끝났거든요, 확률. 자, 이제 다음 3단원 마지막 대단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확률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못해서 좀 어려우신 분도 있고 할 텐데 통계는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학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한다. 그럼 이제 따라올 수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 중단원 몇 개 있죠? 중단원이 2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오늘 원래 내가 이거 확률 보고 끝내려고 했어.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연휴에 공부할 거리가 필요하잖아. 어느 정도 이제 절반은 끝내드리려 했는데 아마 이거의 2분의 1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 정도만 공부를 해볼 거야.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일단 확률 변수라는 단어와 확률 분포라는 단어의 뜻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이름은 확률과 통계거든요. 확률까지 끝났고 통계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 학문의 일종이죠. 수학이라는 거는 역사가 2000년도 더 넘은 대수와 기하 과목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확률도 물론 대수 안에 이산수학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통계는 아예 다른 얘기야. 통계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했어요.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면서 또 사회과학을 조사 연구를 하면서 통계학이 발전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가 문과거든요. 수학 이과대학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접목되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난이도는 훨씬 쉽습니다. 뭐 순열, 조합 몰라도 괜찮아. 그냥 통계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새로 배운다 가져가시고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률 잘 못하셨던 분들도 괜찮다는 거. 좀 새로운 마음으로 3단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자, 확률 변수라는 것부터 좀 정의를 내려볼게요.
확률 안 나오면서 왜 또 확률이 나오냐? 이름만 그런 거야. 변수라는 건 어쨌든 확률보다 이제 변수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봐. 변수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에서 봤을 때 스몰 x나 스몰 y 같은 걸 많이 쓰잖아. 통계 단원에서 얘기하는 확률 변수 x는 대문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확률이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확률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우리 오늘 테스트 봤잖아요. 1일 테스트. 만점이 22점이고 최고점이 18점이 나왔었어. 그럼 누군가에게는 점수를 확률 변수를 했을 때 그 확률 변수 x의 값 자체가 1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평균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설정하기 나름이야.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 수도 있어. 점수 뭐 될 수 있겠죠. 키 될 수 있겠죠. 무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가벼운 주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통계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어디죠? 투표죠, 투표. 투표입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혹시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단어 뜻을 알고 있나요? 단어의 뜻이 뭐죠? 국민의 주권이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란 거잖아. 국민의 대표가 누구죠? 국민의 대표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 300명 뽑습니다. 언제 뽑았죠? 2024년 4월에 뽑았어요. 1년도 안 됐어. 그래서 뭐 이렇게 이긴 당과 진 당을 여당 야당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죠. 두세 개 정도 나라 빼고 근데 그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게 좀 아쉬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일단은 민주주의라는 거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까지 뽑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내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 제도가 문제야. 여러분 이것도 사실 사회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국회의원을 뽑는다 치면 민주주의는 일단 대부분의 나라가 적용을 하고 있어. 왜냐면 체제 이념에서 승리를 했어. 이게 더 인류 발전을 위해서 나은 거다라고 선택을 한 거고 이거는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국가가.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하는 국가 몇 개 있을까? 일단 뭐 대한민국 있죠. 그 다음에 그치. 대한민국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이야. 뭐 세계 1등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느낌을 가져온 거 아닐까? 우리나라 재건하는데 도움도 드렸고. 근데 이제 옆 나라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어떤 나라 있죠? 중국은 얘기하지 말자. 같은 제도권이 아니니까. 일본 봐봐. 일본에 대통령 있어? 없어요. 거긴 뭐라고 하죠? 내각 총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대장이 대통령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선거를 2번이나 합니다. 2번. 여러분도 지금 몇 년생이냐? 07이죠? 07년생도 아마 생일이 지나면 투표가 될 거야. 본인 생일이 아마 3, 4, 5월이신 분들은 5월에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아무튼 뭐 선거를 2번 한다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선거할 때마다 맨날 TV에 나오는 게 뭐야? KBS, MBC, SBS 투표 끝나면 뭐 하죠? 6시부터? 막 이상한 CG 나오면서 뭐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뭐 어디 번지 점프하고 기억나죠? 다들 봤죠? 대통령 뽑을 때 하잖아. 그 두 분이서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뭐 이상한 뭐 합성들이 봤잖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게 뭐야? 통계야. 그 투표소 가면은 투표소가 아침 9시부터인가 6시까지 이제 있어. 그러면은 투표소에 전국에 몇천 개 몇만 개 있을 거 아니야? 통계를 하러 갑니다. 조사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투표소에서 1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치면은 한 명이 거기서 100명 정도 붙잡아서 물어봐요. 누구 뽑았어요? 물어봐. 그거는 물어볼 수 있어. 투표 끝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단 통계조사를 실시한 거야. 이거를 이따 배울 텐데 모집단이라고 이걸 표본집단이라고 하거든요. 표본을 뽑아서 물어봐서 이걸 마치 전체처럼 보정을 해주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어떻게 보면은 숫자를 엑셀에 입력해서 뭔가 주어진 통계학자들이 정리해놓은 수식에 입력해서 정리를 해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하기 전에 맨 뒤에서 배울 거야. 이런 거는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있어. 추정하는 걸 배우기 전에 확률 변수라는 개념부터 갖자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 나왔을 때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겠어? 이것 또는 이거겠죠.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주제는 뭐든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설정하면서 또 출발합니다. 자, 확률 변수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게 꽤 많은데요. 우린 딱 2가지만 배울 겁니다. 교과 과정상에서 확률 변수는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냐 없냐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돼. 자, 지금부터 확률 변수 x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셀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산, 흩어질 산, 손가락으로 셀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산 확률 변수라는 얘기가 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는 좀 외워두셔야 돼. 이거 자체가 내신 1, 2번에 나올 수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거고 대표적인 예시가 키, 길이, 그리고 또 무게.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 킬로그램. 여러분 키와 몸무게를 뭐 가끔씩 재죠. 근데 내 키를 재러 갔다고 했을 때 소수점 몇 자리까지 보죠? 일반적으로? 소수 한 자리 정도까지 예민한 사람 볼 수 있잖아. 근데 소수점 두 자리나 세 자리 측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 없겠지. 기계도 한 자리까지는 나오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키를 측정을 하러 갔는데 누군가는 175.1이 나오고 누군가는 175.0이 나왔어. 이건 얘가 확실히 큰 거 맞지? 0.1cm 정도니까 1mm니까. 근데 이렇게 측정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란히 쓰는 거야. 나란히 서서 손으로 머리를 눌러보고 막 이렇게 측정을 하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현미경을 갖고 와서 서로 재볼 수도 있겠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키라는 변수는 뒤에 무한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이 숫자라는 게 무한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 키를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얘기하는 게 약속이긴 하지만 수치다 보니까 무한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슨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잡아주셔야 돼. 정확한 정의는 그 확률 변수가 무한한 범위 내에서 무슨 실수값이든 나올 수 있을 때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한두 자리까지만 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밀리그램, 나노그램 엄청나게 나눠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속에 속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시, 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기준에서 정해놓은 시간은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몇 분, 몇 초 정도까지 얘기하죠. 초를 나누는 단위도 있긴 하는데 안 쓰잖아. 시간도 아주 엄밀하게 측정하면 0.0000x초까지 측정을 할 수 있어. 무한히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여러분 시험 점수죠. 시험 봤는데 내 점수는 50점, 1, 2, 3, 4, 5점이야 라고 얘기 안 하지. 보통 어디까지 커트해주죠? 선생님이 한 자리까지 커트해주죠. 이게 바로 셀 수 있다 해서 이산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소수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 정수로 다 줍니다. 자, 그냥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음, 셈 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야. 현실에서는요, 이게 이산이면서 동시에 연속인 확률 변수도 있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데 교재상에서는 둘 중 하나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확률 분포라는 단어 이해해 볼게. 말이 좀 어렵죠? 분포가 왜 나왔지? 쉽게 생각하자. 요거는 확률 분포는 함수야. 여러분 함수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1, 2차 다 배웠고 수투에서 3, 4차 배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모르겠지만 미적 선택자는 더 배울 것이고 뭐 사실 우리가 수원에서 지수로그 삼각함수도 배웠죠. 우리 함수 꽤 잘하거든요. 그래프 기본형 다 알고 있고 근데 내가 이 단어를 항상 가르치면 아쉬운 게 뭐냐면은 확률 분포를 함수로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일단 초장에 잡아주고 하는 거야. 확률 분포라는 단어는 그냥 이것을 표현하는 대응관계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예를 들어보자.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 던지는 건 이산이야, 연속이야? 그 결과가 이산이야.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셀 수 있으니까 이산이고 거기에 따른 확률을 얘기를 해보자. 이거 전부 다 나올 확률이 몇이니? 전부 다? 전부 다 동등하게 6분의 1이야. 이거를 이제부터 표현해 볼게. 표현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P라고 쓸게. 뭔 확률이냐?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 얘를 지금 몇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이제 px2도 뭐야? 전부 다 6분의 1이야. 이게 뭐다? 함수다.
정의역의 원소 y값 함수값, x값 함수값, x값 함수값. 이게 뭐다? 함수다. 확률 분포가 함수입니다. 자, 근데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래프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점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산 확률 변수는 보통 이렇게 표를 작성하면 끝나요. 뭔가 세야 될 때는 항상 표를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표를 작성하면서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면 이 정도로 그려주면 돼요. 1, 2, 3, 4, 5, 6이 있을 때 뭐 전부 다 6분의 1이라는 거니까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6분의 1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잘 안 씁니다. 이산 확률 변수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잖아. 표로 보는 게 훨씬 편한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개념 잡으셨으면 표를 작성한다. 이런 확률을 표현하는 법까지 좀 배워 가시고, 자, 일단 이것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시 좀만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 함수 이름을 붙일 건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단어로 넘어봅시다.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그냥 함수 이름이야. 이산 확률 변수를 통해서 확률을 뺐을 때 그 대응 관계 그 자체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또 이제 뜻을 모르면 헷갈리니까 요거를 뜻을 잡고 가세요. 질량이라는 거는 매스, 덩어리 진다라는 얘기거든. 점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질량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라서 이산 확률 변수 하면은 확률 질량 함수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요거까지 한번 갈게요.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함수 이름이 뭐가 되냐?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자, 밀도라는 느낌을 좀 가져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모여있다라는 뜻이 되죠. 왜 모여있을까? 연속 확률 변수니까 모여있습니다. x값들을 점을 하나씩 찍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선을 통해서 그래프를 나타내야 하니까 밀도 있게 표현된다. 그냥 함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 질량과 밀도라는 느낌을 이산, 셀 수 있음과 연속이라는 단어로 매칭을 좀 시켜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이제 새롭게 두 가지를 배운 거야. 자, 우리가 뒤에서 할 거야. 오늘은 안 할 거고 뒤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실제로 그래프로 취급해서 적분 계산을 통해서 넓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1, 2차만 나오니까. 오늘 우리는 일단 확률 질량 함수만 다룰 것이고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예를 다룰 때는 표가 중요하다, 그래프가 중요하다? 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는 확률 변수 x값에 대응되는 확률값 해서 이렇게 두 칸을 좀 만들어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작성을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 좀 보겠습니다. 밑에 일단 별표 치세요. 129페이지. 당연한 말인데 별표 치세요. 박스에 별표 치고 형광펜 꺼내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에 강조해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더하면 전체가 된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항상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표를 작성을 해볼 텐데 이 산을 풀면서 표를 작성했을 때 이 확률 칸을 다 채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내가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확신이 없을 때 확률의 합이 항상 1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계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져볼까? 자, 주사위 던집니다. 1, 2, 3, 4, 5, 6, 6가지의 이산 확률 변수가 가능하겠고 확률은 전부 다 동일하게 6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쉬운 상황인데요. 6분의 1을 6번 더하면 몇 나오죠? 1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 각각에 대응되는 함수 확률값을 잘 계산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항상 여기를 쭉 더해서 1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뭐 0이나 1 나오는 문제는 안 내겠죠? 그거 뭐 하려고 계산하겠니? 0이나 1이 들어오면은 안 보는 게 낫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를 통해서 계산할 거 이어서 개념 들어갈 텐데요. 거기 좀 당연한 얘기니까 좀 빼자. 이제 넘어가죠. 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쭉쭉 가서 135페이지 오세요. 자,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배울 거야.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배워볼 거야. 중학교 3학년으로 좀 돌아오자.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분산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나? 분산. 앞에 한 글자만 더 써줄게. 분산이 뭐냐면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했을 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를 나타내는 실제 수치입니다. 분산의 뜻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좀 어렵거든? 이거 배운 지 지금 벌써 몇 년이니? 2년 됐잖아. 중학교 3학년 2학기 끝에 나오거든? 분산이 뭐였죠? 뭐분의 뭐였는데? 분산은 뭐분의 뭐 분수꼴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분모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뭐. 자료의 개수입니다. 무엇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분산이라는 개념이 될까요? 자료예요? 자료의 합? 그거는 평균입니다.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그건 내 시험 점수 평균이야. 그죠? 평균 말고 분산의 개념이 뭐였죠? 편차? 오, 그렇지. 방금 초성 줄라 했는데 바로 나왔네. 편차입니다, 편차. 근데 그냥 편차가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합이야. 편차의 제곱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약속이 돼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이제 편차가 뭔지 모르죠? 편차가 뭐였죠? 편차?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렇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자, 예를 들어보자. 내가 수학을 시험을 봤는데 50점이고 영어는 70점이고 국어는 90점이야. 그럼 내 이번 기말고사 평균은 몇이지? 70점이지. 나 평균 70점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편차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평균이 이제 70이잖아. 참고로 평균은 보통 스몰 m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번 내 시험 점수의 평균이 70점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자료들 있잖아. 수학, 국어, 영어 점수에 70이라는 평균을 빼줬을 때 나오는 그 값이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수학 점수의 편차는 마이너스 20이야. 수학을 못한다는 말이죠. 자, 영어가 70점이면 이거 0점이야? 뭐 평균적으로 한다. 국어가 90점이야? 그럼 이거 국어를 잘한다는 말이지. 이게 편차의 개념입니다. 자료에다가 평균을 빼버리면 편차가 되고, 그거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다 더하고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분산이 된다는 거야. 요거 좀 일단 다시 외워주세요. 이게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분산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산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고, 첫 번째 일단 평균부터 갈 거니까 한번 쳐봅시다. 평균이라는 말을 쓰죠. 산술 평균을 계산합니다. 근데 통계 단원에서는 이것과 완벽히 같은 말이 뭐냐면은, 평균이란 말과 완벽히 똑같은 뜻이 기대값이야. 그냥 기대값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그걸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문제에서 어떨 때는 평균이라는 표현하고 어떨 때는 기대값이라고 표현할 거거든. 완벽히 같은 말이야. 그리고 계산하는 법을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전 국민의 운게임이죠. 로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 수 있고요. 한 장을 꽉 채워서 하면 5,000원의 가격으로 로또 용지를 한 장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1등 당첨금은 혹시 들어봤나요? 1등이 얼마 받는다? 들어봤어? 뭐 역사적으로 좀 다른데 최근에 나온 게 아마 70억 정도 될 겁니다. 현찰로. 이거 기대값이라고 해요. 1등의 기대값. 2등에 얼마였나? 뭐 몇천만 원 되겠죠? 뭐 한 2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5등까지 있다고 쳐보자. 자, 로또 한 장을 5천 원 주고 샀어요. 수학적으로 얘기해보자. 한 장 5천 원 주고 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기대값은 얼마일까? 5천 원보다 높을까? 5천 원보다 낮을까? 기대값이. 본전 투자. 잘 생각해봐. 이게 누군가 70억을 가져간다는 거는 못해도 몇만 명의 돈을 혼자 가져간다는 거잖아. 그지? 다시.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로또를 5천 원 주고 샀어.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그 5천 원 본전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아야 정상이지. 이거 5천 원보다 기대값이 높으면 나라 파산하죠. 돈 퍼준다는 얘기잖아. 너 5천 원 주고 샀어? 그럼 10,000원 줄게. 이런 느낌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기대값은 당연히 5,000원보다 낮겠죠. 그럼 그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확률 변수 X야. 상금 확률 변수 X고 로또 1등에 당첨되면 7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야? 문제는 확률이죠.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장난스럽게 쓰는 말이 800만 분의 1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로또 1등 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00만 분의 1. 저게 아마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나가다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고요. 요거는 뭐 있겠죠? 좀 많이 있겠죠? 뭐 몇만이라고 할까? 몇만 분의 1 확률이 다 있을 거야. 몇천 분의 1 뭐 이 정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쭉쭉 가다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또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뭐 매주 산다고 치면은 평균을 내면은 5,000원 주고 2,000원 얻는 꼴이야.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살 이유가 있어 없어? 살 이유가 전혀 없죠. 돈 퍼주는 건데 3,000원씩 그죠? 근데 다들 뭐 이거 보고 사는 거니까 희망을 가지면서 저 2,000원 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수학적 계산입니다. 저 2,000원이 기대값을 치면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확률이랑 금액이랑 싹 다 곱해서 전부 다 더해줘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해서 혹은 조금 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갬블링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는 거야? 수학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어차피 다들 그냥 이성을 잃었어. 가면은 다 이쪽 낭만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절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기대값이 계산되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럼 이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표를 먼저 작성한댔고요. 확률 변수 X가 있고 확률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자고. 주사위를 엄청나게 많이 던졌을 때 그 숫자의 평균이 몇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 X와 확률 표가 완성됐으면 위아래로 전부 다 뭐 한다고? 맞아, 곱해서 한번 가보자. 분모는 전부 다 6분의 1 테니까 1부터 6까지 더해보세요. 몇이 나오죠? 37에 21이 나오죠? 자, 그럼 6분의 20이니까 기대값은 몇이야? 2분의 7이야. 주사위를 계속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눈의 수가 정확히 가운데 3.5라는 거지. 자, 그래도 이거 팁이라면 팁인데 이거 사실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있었나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보면 딱 아닌가? 봐봐. 이거 딱 보면 진짜 3.5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확률이 6분의 1로 전부 다 동일하잖아. 그죠? 표를 봤는데 요 확률 칸을 봤을 때 요 확률 칸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이게 주사위가 좀 이상하게 생겨서 확률이 이렇게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나올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36분의 1 여기도 36분의 1 여기는 36분의 7 36분의 7 그럼 이제 16 썼으니까 20 남았지? 여기는 36분의 10 여기 36분의 10이라 해볼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표를 갖고 기대값을 또 계산을 하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다 곱해서 더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대칭적인 구조를 봤죠. 그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당연히 가운데 있는 누가 기대값이 되는 거야? 3.5가 되는 거야. A, B, C, B, C, B, A 같은 대칭 구조를 보게 된다면은 기대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가운데 있는 숫자가 기대값이 됩니다. 이거 괜찮아요? 꼭 기억해놔. 이거 모의고사에서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문자로 다 가려놓고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숫자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대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봤는데 이걸 수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해볼게요. 기대값, 기대되는 값. 기대된다 해서 이자를 씁니다. 자, expectation 확률 변수는 항상 뭐라고 부른다? x라고 부른다. 요게 바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 한글로 읽어주는 뜻의 수학 기호입니다. ex,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같은 말로 확률 변수 x의 뭐? 평균. 같은 말이야, 그냥. ex는 어떻게 계산한다? 방금 일단 다 곱해서 더했는데 더한다는 게 뭐죠? 수학 기호로? 시그마죠.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해볼까? 자, 그럼 일단은 확률 변수가 있겠죠? xk부터
거기에 따라 대응되는 확률값 pk를 확률 변수와 확률을 싹 다 곱해서 시그마 쳐주면은 이게 바로 기대값이 됩니다. EX. 그리고 그것은 M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대값 괜찮나요? 이상 확률 변수에서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그마로. 표를 작성을 해놓고 시그마 계산을 쳐주시면 된다. 거기에 풀려있잖아, 교재. 그죠? 그 옆에 시그마 표현도 한번 붙여볼까? 같은 말이야? 이렇게 발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한 번 더 써두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평균, 즉 기대값의 의미를 이해했고요. 이어서 이제 분산으로 좀 넘어가셔야 되는데 분산은 증명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 과정 따라와 보세요. 분산 같은 경우는 일단 확통 100명이 공부하는데 지금 80명은 증명 못 하거든요. 분산은 어딜 가든 일단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알려줄 거냐면은 야, 그냥 4글자 외워 이런 느낌을 알려줄 거야. 야, 분산은 그냥 재평평제야.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나오는 과정을 한 번만 증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 보세요. 보고 안 보고 암기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산을 일단은 얼마나 퍼져 있냐.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말 쓰니? 나의 뭐 베리언스가 넓다 좁다 이런 말 써? 이게 분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퍼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내 역량을 얘기할 때도 쓰는 영어 단어기도 하고. 자, 분산을 일단 VX로 표현합니다. 대문자로. 자,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분산의 아까 뜻이 뭐였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고3이 돼서 이걸 증명 못한다는 거는 당연히 중3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고, 다시 한번 이것부터 한번 봐봐. 분산이란 거의 한글 정의는 편차들의 제곱을 싹 다 더한 합에다가 자료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편차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편차가 뭐죠? 확률 변수 X에다 못 뺀 거라고? 확률, 변수에다가 뭘 뺀 게 편차야? 평균이야. 평균을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죠? M. 뭐 같은 표현이야. M이나 EX나 같은 표현이야. 평균 기대값. 여기 일단 이렇게 뺄게. 내가 이렇게 빼서 소괄호를 묶어준 거.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있는 거야? 편차라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편차를 어떻게 안 됐죠? 제곱 안 됐죠. 제곱을 걸어보세요. 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제곱을 걸게요. 그럼 지금부터 얘는 편차의 제곱이 돼버렸죠? 이거에 봐봐. 총합을 개수로 나온다는 의미가 뭐야? 이것도 평균 아니겠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랑 같은 말이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므로 편차 제곱의 기대값 expectation x 빼기 m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연결시키세요. 논리를. 분산의 한글 뜻이 편차 제곱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건데 이걸 다시 읽으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즉 평균이라는 게 기대값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편차, 즉 x 빼기 m의 제곱, 편차 제곱의 기대값, expectation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럼 이제 제곱이니까 이제 뭐 할까? 이 식을, 안에 있는 식을. 이거 갑자기? 잠깐, 루트를 갑자기 치면 안 되지. 루트를 마지막에 치자. 제곱이니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개해서 내려가 볼게요. expectation 이제 칠 건데, 이것도 이제 하나 상식으로 알아도. 아까 그 시그마 써드렸잖아. 앞으로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2라는 글자를 보면 어떤 연산을 떠올려야 돼? 시그마? 맞아. 이거는 시그마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그마의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자, expectation 안에 전개할게요. 대문자 변수 x제곱 빼기 mx 더하기 m의 제곱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거 시그마라고 한번 생각해봐. 시그마 마이너스 플러스 뗄 수 있어 없어? 다 알지? 근데 왜 EMX가 땡큐. 맞았죠? 땡큐. 다시. 시그마 마이너스 플러스 뗄 수 있어 없어? 다 아는 거지? 다 아는데. 아니, 시그마 안에 AK 더하기 BK 있는 거 뗄 수 있냐고 없냐고. 뗄 수 있잖아. 다 알잖아. 이렇게 보니까 알잖아. 똑같은 거야, 지금.
요거랑 요거 뗄게. 이 계산이 시그마 계산이야. 분리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 입장에서 상수거든요. 1, 2, 3 같은 상수. 자, 근데 또 생각해봐. 시그마 안에 EAK가 있으면 E 꺼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얘도 꺼내. EM 꺼내놓고 expectation 시그마 X. 얘도 상수네요. 이거는 기억나니? 시그마 M제곱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자체가 평균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빼시면 되겠죠? 상수로서. 안에 곱하기 1은 그냥 1이니까. 자, 봐봐, 이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읽어볼게. 확률변수 x제곱의 기대값.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이 되고, expectation x제곱은 expectation x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벽히 다른 거죠? 확률변수 x제곱과 x는 달라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표 작성한 거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일 단지를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x라는 것과 x제곱은 다른 숫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일단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 평균이 기대값이랬지. m이랑 ex랑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같은 애야. 그래서 내가 이 m을 뭐라고 바꾸면 될까? 그냥 ex라고 보면 돼. m을 ex라고 칠게. 같은 이름이야. 동명이인이고 동명이야 뭐라고 하냐? 뭐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곱으로 바꿔볼게. 제곱 바꾼 거 괜찮아? 왜? m이 ex니까 같은 말이니까. 그럼 뒤에도 뭐겠니? m이 ex니까 이거에 다시 제곱이겠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동류항 처리해봐. 뒤에 뭐만 남죠? 평균의 제곱만 남습니다. 자, 이게 증명의 결과야. 한글로 읽어볼까요?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어딜 가든 일단 제평병제 4글자를 외우라고 할 겁니다. 외우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죠. 아, 제평평제구나.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에다가 제평에다가 그냥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암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괜찮나요? 증명 과정을 다 서술할 필요는 없는데 시그마의 연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좀 느낌 정도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평평제를 증명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좀 궁금해할 것 같으면 옆에 살짝 써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증명 과정 자체는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표준편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산이 제평평제로 계산이 됐어. VX라고 표현이 될 거고, 말 그대로 표준화된 편차라는 얘기고, 편차는 분산의 계산에 사용된 편차 제곱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제평평제로 계산했다 치자. 그 값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양수일 거야. 분산은 양수로 나올 텐데, 그 값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입니다. 요거는 중3 때도 똑같이 배웠어요. 자, 그냥 이유만 하나 살짝 알아도 분산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준편차로 통계 얘기를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이 뭐 이렇게 돼서 역전이 됐는데 이게 신뢰도가 있냐 없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실제로 여론조사가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 아무튼 그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수치가 표준편차야. 그래서 이 표준편차를 통해서 그 오차율을 얘기를 합니다. 굳이 분산에다 다시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얘가 절대값이 좀 크기 때문이야. 당연히 크겠죠. 편차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썼으니까. 그 말하기 쉽게 절대값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루트를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가지 개념을 한번 이산확률 변수에서 계산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러한 계산들은 당연하게도